오늘은 저희가 또 정말 특별한 분을 또 모셔봤는데 저희가 2023년 4년 그리고 그 이슈가 됐었던 IPO. 저도 IPO에 좀 관심이 많고 기업 공개죠. 이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또 한 분 모셔봤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IPO를 업무를 하고 있는 유경민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삼성회계법인 비밀부서로 입사를 했고요. M&A 관련 실사나 밸류에이션, 자문 그런 영역을 하다가 조금 더 자본시장에 가까이 가보자 해서 증권사로 이직을 결심했고 그 중에 이제 IPO 업무가 재밌게 생각이 들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IPO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으실 그쵸. 것 같아요. IPO 정확히 어떤 걸까요? IPO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IPO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주로 이제 코스닥 많이 하니까 그리고 코넥스 시장 이렇게 해서 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않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상장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도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투자자 보호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사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위험, 이 위험이 어떻게 나중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일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제 KRX 우리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기에 이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이 기업을 상장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된 다음에 이제 공모 절차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내고 이러한 사실들을 공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IR을 통해서 뭐 수혜측을 받기도 하고 수혜측 받은 다음에 이제 공모 청약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상장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전반적인 IPO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IPO 쪽으로 진입을 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법인에서 M&A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분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의 자문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팔리고 팔린 주식이 뭐 몇 년 뒤에 상장되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좀 옆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는 제가 좀 경험해 봤으니 이게 상장되는 건 어떨까? 상장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칠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가 한참 잘 됐을 때 성과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금 좀 잘 나오는 데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그런 욕심도 있어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IPO에서 이런 회계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사들의 역할은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재무와 내부 통제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슈를 주관사에서 파악할 때 증권사에서 재무적인 이슈, 이 계정 과목에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회계적으로도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세무적으로도 저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회계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감사나 뭐 실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계정 과목이 생겼다 없어졌지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기업 실사 시 재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바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통계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희가 상장을 할 때는 재무적인 형식적 요건들은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재무 쪽 이슈보다는 오히려 내부 통제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성실성이라든지 지배기구의 투명성 뭐 이런 내부 통계들을 저희가 컨설팅도 해보고 미비점도 잡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저희가 배웠던 이슈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IPO 절차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PO가 저는 들어보면은 이해관계자가 물론 이제 상장 전 그러니까 후보다는 좀 적을 수 있지만 그쵸. 이해관계자가 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내부인도 있을 거고 대표분은 당연한 거고 주주가 뭐 대표자 한 분이 아닌 경우도 꽤 많잖아요. 다 이제 뭐 은행권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뭐 투자자도 들어와 있고 일반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지인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도 있고 맞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도 고객사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런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걸 풀어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주주별
분야별로 조금 이해관계를 보자면은 VC나 PE들, 뭐 투자자들 이제 큰 틀에서 그런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FI 투자가 있고 SI 투자가 있잖아요. 결국은 SI든 FI든 결국 엑시트를 바라는 거고 돈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조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언제 할지나 아니면 이 밸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장을 했을 때 의무 보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 보유가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뭐 한 달보다 조금 더 의무 보유를 하면 이 IPO가 좀 흥행하거나 조금 더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이밍을 서로 조절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른 이해관계자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사실 임원들이 주식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그리고 친척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니즈는 그것도 엑시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의무 보유가 길어지고 아니면 또 중간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생겨요. 결국 여기 임원이었다가 결국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는 이제 사실 거래소나 금감원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및 질적 요건 그리고 뭐 양적 요건 아까 재무적인 요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봤을 때 주관사 입장에서 이 회사가 봤을 때 이 내부 통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는 저는 오히려 이걸 크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어떤 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주관사 입장에 봤을 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고 이 정도 절차를 수행했다면은 우리가 상장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데 거래소는 완전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투자자 보호라는 이런 목적 하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거래소가 지나면 금감원을 가게 되는데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 쪽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예를 들어 100억 정도의 밸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공격적이다. 좀 내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다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내부 통제나 그런 좀 민감한 상황이나 거래소에서 얘기하는데 요거 좀 이렇게 대표님 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러면 여기 핑계를 또 반대로 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보수적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좀 왼쪽 오른쪽이 있다 그러면 좀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저희 가운데서 조금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IPO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조금 IPO 관련된 뭐 규제나 이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언론에도 많이 났죠. 파도 사태 이후에 기술성 평가로 가는 트랙에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 서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괴리율을 조금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밸류에이션 할 때 매출 추정을 한다거나 이 추정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가정을 쓰고 그 가정이 이제 뭐 합리적인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 지금부터 1년 뒤에 뭐 100만 원 벌고 2년 뒤에 200만 원 벌고 이렇게 추정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가정도 더 철저하게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그리고 달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성했는지 실제로 추정했던 금액과 실제 성과를 좀 비교해서 그게 괴리가 10% 이상이면 공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의무화가 좀 됐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좀 주관사 책임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진 않는데 업무할 때 조금 상장을 시킬 요인이 있어요. 왜냐면은 상장을 해야지 이게 성과 보수이기 때문에 돈을 버니까 수익을 챙기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뭐 실사를 절대 대충 한다거나 좀 위험한 기업을 상장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실사를 조금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도 좀 더 해야 되고 절차 같은 것도 좀 더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책임이 더 생기면 권리가 좀 더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래 성공보수로 사실 이제 IPO 수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한 성공보수라고 하면 세일즈 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 상장을 무조건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 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구조로도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술성 평가 쪽에 이제 가치 평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이제 파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매출 추정하거나 뭐 이익을 추정할 때 그런 가정의 합리성이나 그런 걸 좀 더 보고하는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쌓아가고 계신데 앞으로 좀 커리어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IPO 전문가로서 계속 앞으로 해보고 싶다는 게 일단은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다양한 산업이 있고 다양한 기업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계속 회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뀔수록 이슈가 계속 생겨요. 네, 그런 이슈들을 좀 잘 공부해서 뭐 재무적이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 이런 절차들을 좀 법령이라든지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 뒤로는 사실은 좀 아직 크게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계속 자본시장에 남아서 기업의 투자 유치, 자금 조달 이런 측면의 업무를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회계사고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에 있던 이런 지식과 경험 바탕으로 이제
자본시장에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회계사들 중에도 사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IP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웠던 지식들, 회계적인 지식, 재무적인 지식, 그리고 내부 통제 관련된 지식들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가 상법이나 이런 법령도 좀 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좀 더 커리어 개발을 하고 싶고 그런 걸 이용해서 좀 자본시장에도 조금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주간하느라 바쁘시는데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